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좋은 글 대사전이라는 책입니다. 좋은 글 연구의 이민옥 역금 북싱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지혜, 행복, 희망, 노력, 감사, 긍정 등에 관한 좋은 글과 좋은 생각을 모아놓은 책으로 1300여 페이지나 되는 좀 두꺼운 책인데요. 희망과 꿈을 향해 자기 긍정으로 이끄는 좋은 글 몇 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라. 매일 아침 일어나면 좋든 싫든 무엇인가 한 가지는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에 열중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부지런해지고 굳센 의지를 갖게 되는 등 게으른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미덕을 갖추게 된다. 조언에 귀 기울여라. 완벽한 통찰력을 갖출 수 없다면 통찰력 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자기 힘으로든 남의 도움으로든 모든 사람은 분별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많은 이들은 자신의 무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안다고 믿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무지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무엇이 부족한지 찾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로운 예언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 스스로 현명하다고 믿지 않는 자가 진정한 현자다. 그러한 겸손으로 남의 조언에 귀 기울이는 것은 자기 능력의 부족함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시대에 순응하라. 사람은 변해가는 지식의 흐름에 따라 성장해야 한다. 구태의연한 생각에만 매여서 현재의 시류에 무감각한 것은 곧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과 같다. 어떤 분야든 가장 대중적인 흐름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흐름을 자신의 내면으로 자연스럽게 흡수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비록 과거의 것이 더 좋아 보인다 해도 현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며 몸과 마음을 가꾼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현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동시에 선한 마음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 진실을 말하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그들은 유의미한 유행을 따르기에 급급하지도 않고 그렇기에 타인으로부터 모방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취할 수는 없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해내며 살아간다. 무슨 일이든 그에 어울리는 쓰임이 있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한 그루 받았다. 그것을 본 누군가가 물었다. 집을 지을 때 대들보로 쓰려는 겁니까? 아니요, 대들보로는 작습니다. 그럼 기둥으로 쓰려는 겁니까? 아니요, 기둥으로는 너무 큽니다. 그러자 나무를 본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다. 나무는 한 그루밖에 없는데 너무 작기도 하고 너무 크다고도 하시는구려. 대관절 어디에 쓰시려는 겁니까? 그러자 나무를 받은 사람이 말했다. 무슨 일이든 그것에 어울리는 쓰임새가 있고 어떤 말도 경우에 딱 들어맞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나무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선택은 우리 자신의 몫이다. 우리는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들을 물리치지는 못한다. 그러나 자기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뇌리를 스치는 나쁜 생각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세상에 떠도는 악한 생각들을 없애버릴 수는 없으나 그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집을 짓고 제멋대로 악한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얼굴 표정이 마음입니다. 혹시 가까운 곳에 거울이 있다면 그 속을 좀 들여다 보십시오. 거울 속에 들어있는 얼굴의 표정과 빛을 보십시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요. 자신이 살아온 삶의 과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 많았다면 슬픔이 담겨 있을 것이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다면 그 얼굴 어딘가에 고통이 배어 있을 것입니다. 평소 마음의 켠 촛불로 자신의 내면을 골고루 들여다보며 마음을 살피는 공부를 해온 사람은 그 얼굴이 온화하고 편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을 밖으로 향해 항상 타인에 대한 옳고 그름만 가려왔다면 그 얼굴엔 결코 평화나 기쁨이 담겨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데는 많은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울 하나, 초 한 자루면 될 것 같습니다. 쉴 새 없이 열심히 밖으로 뛰어다닌 자신을 불러들여 오랜 만남을 통해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얼굴빛과 표정이 평화로워지고 눈빛이 맑아지는 변화를 확인하십시오. 말이 깨끗하면 삶도 깨끗해진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저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마음을 가다듬는 때 누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에 관심을 두겠는가? 험담은 가장 파괴적인 습관이다. 입을 다물어라. 인간과 동물이 두드러진 차이점은 의사소통 능력이다. 오직 인간만이 복잡한 사고와 섬세한 감정, 철학적인 개념을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선물을 사랑을 전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불의를 바로 잡는 데 써왔는가? 아니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멀어지도록 했는가? 다른 사람에게 해줄 좋은 말이 없거든 차라리 침묵을 지켜라. 화제를 돌려라. 험담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나쁜 마음을 먹고 말하는 쪽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쪽이다. 대화가 옳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 스포츠, 날씨, 경제 등 안전하고 흥미있는 화제로 바꾸어라. 험담이 시작될 때마다 다른 이야기를 꺼낸다면 상대방은 험담을 해도 아무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의할 것이다. 인재를 등용한다는 것. 항우와 비교할 때 유방에게는 6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 명성이 부족하고 세력이 부족하고 용맹이 부족하고 인의가 부족하고 신의가 부족하고 군졸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다. 그러나 항우가 따르지 못하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다. 그것은 인재를 등용할 줄 안다는 것인데 그의 수하에는 유능한 장수들이 구름같이 모였고 모사들 또한 숲처럼 가득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불행한 시기를 맞닥뜨리게 마련이다. 그때는 어떤 일도 잘 풀리지 않고 상황이 바뀌어도 불운이 지속된다. 지혜조차도 연거푸 찾아오는 재앙 앞에 무릎을 꿇고 평소와 같은 분별력도 따르지 않는다. 모든 일이 이상하게 어긋날 때가 있는가 하면 큰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일이 잘 풀릴 때도 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상황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행운을 맞이할 수 있다. 정신은 집중되어 있고 기분은 최고조를 달릴 때가 있는데 바로 그런 순간이다. 그럴 때 자신에게 다가온 행운을 알아보고 이를 조금이라도 놓치지 마라. 생각이 깊은 사람은 이런 조짐을 미리 알아채기에 자신이 처한 상황이 나쁘다거나 좋다고 성급하게 말하지 않는다. 걸음을 만드는 비결. 힘든 때일수록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자신의 선택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해도 그것이 위대한 선택일수록 어려운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생 끝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과 외로움은 미래를 위한 걸음입니다. 그것이 쓰레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좌절과 어려움을 쓰레기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쓰레기와 함께 썩어버리고 맙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이 걸음이 되어서
거기서 꽃이 피는 것입니다. 친절히 복을 부른다. 한 젊은이가 면접을 보기 위해 부지런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중년 부인이 차를 길가에 세워둔 채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동차 바퀴가 펑크 났는데 부인은 바퀴를 교체할 줄 몰랐습니다. 젊은이는 팔 소매를 걷어붙이고 바퀴를 갈아 끼워준 뒤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면접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젊은이가 낙담해 있는데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아까 그 부인이었고 그 부인이 바로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오늘이 현금이다. 내가 왕년에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기회가 올 거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역시 적지 않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꿈꾸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생각에만 매달려 오늘을 소홀히 하는 행동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지금 지니고 있는 것, 지금 하는 일, 지금 함께 하는 사람들에 깃들어 있습니다. 어제는 부도난 수표이고 내일은 기약 없는 약속어음이며 오늘만이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좋은 습관의 노예,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 그들의 차이는 생각보다 무척 작습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실패한 자와 성공한 자가 엇갈립니다. 좋은 습관은 성공의 열쇠이며 나쁜 습관은 실패로 가는 문입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결과를 낳는 반면 나쁜 습관은 나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격도 기본적으로 습관입니다. 습관적인 행동이 모여 성격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성격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원동력입니다. 따라서 성공으로 가는 제일 법칙은 좋은 습관을 만들어 좋은 습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만큼은 뭐뭐 하자. 링컨의 말처럼 사람은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결심한 정도만큼 행복해진다. 오늘만큼은 주변 상황에 맞추어 행동하자. 무엇이나 자신의 욕망대로만 하려 하지 말자. 오늘만큼은 몸을 조심하자. 운동을 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자. 몸을 혹사시키거나 절대 무리하지 말자. 오늘만큼은 정신을 굳게 차리자. 무엇인가 유익한 일을 배우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노력과 사고와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책을 읽자. 오늘만큼은 남에게 눈치채지 않도록 친절을 다하자. 남 모르게 무언가 좋은 일을 해보자. 정신 수양을 위해 2가지 정도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하자. 오늘만큼은 기분 좋게 살자. 남에게 상냥한 미소를 짓고 어울리는 복장으로 조용히 이야기하며 예절 바르게 행동하고 아낌없이 남을 칭찬하자. 오늘만큼은 이 하루가 보람되도록 하자.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는다. 하루가 인생의 시작인 것 같은 기분으로 오늘을 보내자. 오늘만큼은 계획을 세우자. 매 시간의 예정표를 만들자. 조급함과 망설임이라는 2가지 해충을 없애도록 마음을 다지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오늘만큼은 30분 정도의 휴식을 갖고 마음을 정리해보자. 때로는 신을 생각하고 인생을 관조해보자. 자기 인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얻도록 하자. 오늘만큼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자. 특히 아름다움을 즐기며 사랑하도록 하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의심하지 말자. 걱정은 쓸모없다. 차를 즐기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속에 완전히 깨어 있어야 한다. 현재에 대한 자각 속에서만 우리의 2손은 찻잔의 기분 좋은 온기를 느낄 수 있다. 현재 속에서만
그 향기를 음미할 수 있고 그 달콤함을 맛볼 수 있으며 그 오묘함을 감상할 수 있다. 과거를 돌아보거나 미래를 염려하면 우리는 한 잔의 차를 즐기는 경험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말 것이다. 찻잔을 바라보는 순간 어느새 차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인생도 그와 같다. 우리가 현재에 온전히 존재하지 못하면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는 사이 현재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인생의 느낌, 향기, 그 오묘함과 아름다움을 놓치고 말 것이다. 그것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를 스쳐 지나가게 될 것이다. 과거는 지나갔다. 그것으로부터 배운 다음 보내버리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미래를 위해 계획하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걱정은 쓸모없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때, 결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현재에 존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삶 속에서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다. 긍정의 힘. 긍정은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영혼을 살찌우는 보약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에게 성공, 즐거움과 건강을 가져다 준다. 반대로 부정적인 마음가짐은 영혼의 질병이며 쓰레기다. 이는 성공, 즐거움과 건강을 밀어내고 심지어 인생의 모든 것을 앗아간다. 오늘보다 나아질 수 있다면, 지금 얼굴을 찌푸려서 당신이 처한 상황이 달라진다면 지금보다 더 심하게 인상을 쓰고 사세요. 지금 술을 마시며 소리를 질러서 당신이 생활하는 처지가 변한다면 세상의 모든 술을 남김없이 다 마셔 버리세요.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고 싸워서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수 있다면 한둘이 아니라 100만 대군과도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웃는 얼굴로 조용히 내일을 준비하세요.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된다. 이 자연의 법칙에서 미래는 필요치 않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 그뿐이다. 다음 순간은 이 순간 이후에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어린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기 위해 굳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듯 자연스럽게 모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마치 강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도 끝을 향해 바다를 향해 흘러간다. 노를 휘저을 필요도 없다. 그저 흘러가면 된다. 이 순간을 살아가면 된다. 미래에 대해 야망이나 욕망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순간을 놓치고 만다. 이 순간을 낭비하게 된다. 늘 무언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순간과 나 자신 사이에 거리감이 생긴다.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때때로 자신의 과거 때문에 자신의 현재까지 미워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되돌릴 수 없는 이미 흘러간 시간을 가장 아쉬워하고 연연해하는 반면 가장 뜻깊고 가장 중요한 지금이라는 시간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과거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는 이미 흘러간 물과도 같을 뿐더러 그것이 아무리 최악의 것이었다 해도 지금의 자신을 어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것은 지나온 시간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시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미래는 자신의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세상만 탓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고치려고는 하지 않고 세상만 탓한다. 만일 당신이 부정적이거나 불리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에 닥치거든 그 속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면을 찾도록 노력해 보라. 항상 뭔가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부정적이라고 느껴지는 환경에서 긍정적인 것을 찾는 일에 빠졌을 때 당신의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며 당신의 창조력은 왕성하게 자랄 것이다. 당신은 환경에 의존하며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가꾸어 나날이 새로운 힘을 발견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삶은 당신이 주인이 되는 삶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마음 긍정을 위해서 좋은 글이 많이 담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